반갑습니다. 나대찬입니다. 6월 6일 토요경마 나대찬의 송곳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이 날인 만큼요, 토요경마는 이런저런 잡소리 생략하고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추천경주 4경주 6경주 9경주까지 3개 경주 준비가 되어 있고요. 9경주가 메인 추천입니다. 추천경주 관심마필들 해당 경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팅에 참고하시면 되겠죠. 1경주는 1200m 액면 초라한 신예 기복마들의 혼종 구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조제로 기수, 빅투아르 기수, 그나마 서울에서 능력 기수로 불리는 기수들이죠. 올라간 4번 마이돌풍하고 5번 동진비룡이 인기마입니다. 4번 마이돌풍은 재검을 김태훈 기수가 받았는데요. 김태훈 기수는 8번 세명크로우에 올라가 있습니다. 4번 마이돌풍은 3월 14일 데뷔 전에 골막이 터지면서 출전 죄가 됐죠. 재검은 무난하게 받았습니다만은 조교 강도를 전혀 올리지 못했어요. 1200m는 불안 요소가 있는 인기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5번 동진비룡은 마체가 왜소한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쉬면서 다시 재검을 받았죠. 재검 때는 이전보단 체중이 불어나오면서 한결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곽입니다만은 밀고 선두권 장악 이후에 골인을 했는데요. 1200거리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외곽의 9번 PNS 위너 위에는 빠른 말이 없죠. 9번 PNS 위너 같은 경우에는 선두력은 갖춘 마필입니다만은 채찍 반응이 좋지 않아요. 채찍을 때리면 사행하는 못된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인철 기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번 동진비룡이 재검 때 모습이라면은 안쪽 게이트에서 수월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어요. 인기마 중에서는 4번 마이돌풍보다는 5번 동진비룡이 유리한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배당권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8번 세명크로우입니다. 주행심사는 바닥입니다만은 늦발 이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해까지 받고 후미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 치고 올라오는 탄력감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영족에 병행을 하면서 강한 족에 무리 없이 소화를 해냈고 주폭 탄력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1000m라면 쳐다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선두권이 약한 1200m 거리이기 때문에 8번 세명크로우가 데뷔 전부터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1경주는 인기마 중에서는 5번 동진비룡, 배당권에서는 8번 세명크로우 두 마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기복마 편성이죠. 3번 글로벌 랜드가 별게 없습니다만은 편성상 인기 1위로 팔릴 것 같아요. 앞에 가면 뒤가 없고 또 뒤에서 참고 한 발을 써도 탄력이 날카롭진 못합니다. 3척만 2번을 했는데요. 죽도 밥도 아닌 색깔 없는 위험한 인기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상대마죠. 5번 비터 크레딧 선행에 가면은 버틸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높고요. 다리 쓰임이 산만한 단점이 있어가지고 거리는 짧아졌습니다만은 수월하게 선행을 못 간다면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9번 태그 광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몸무게가 빠졌다 늘었다, 몸무게가 고무줄인데요. 현장 상태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1번 델타 최강은 얘도 별건 없습니다만은 선두권이 약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최근 2번의 경주를 감안했을 때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가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녀석은 김효종의 3번 스파이스 밴드죠. 얘도 15번 뛰는 동안 3착 1번을 했기 때문에 이미 미천의 바닥은 드러냈습니다만은 최근의 경기에서 꾸준히 착승권에 들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1700m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했습니다. 저는 김효정이 아니라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는 줄 알았어요. 초반에 잡고 타다가 건너편 주로에서
선두권 강타를 하면서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착순권까지는 버텨냈고요. 이번에 1400m 거리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김혜정 기수가 지난번과 같은 말머리보다는 그냥 참고 직선에서 한 발을 써준다면은 3번 스파이스 밴드가 요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첫 입상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요, 현장에서 어느 정도 팔리겠습니다만은 3번 스파이스 밴드를 놓고요, 후차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2번 포인트 하이가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2차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짧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번에는 거리가 1300이죠. 1번 라운 플레이어가 1300m 거리 경험은 풍부합니다만은 조교가 너무 약했어요. 근데 1번 라운 플레이어도 선행을 가서 입상한 경험이 있는데요, 최근에 따라가면서 별 볼 일이 없죠. 천상 2번 포인트 하이가 여하튼 선행을 가는 상황이라면은 1번 라운 플레이어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요. 외곽에 있는 7번 라비타가 아마도 2번 포인트 하이와 최저 배당을 형성하겠습니다만은 7번 라비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두 번의 경주 선두권에서 결정력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전개가 잘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7번 최저 배당 공략은 피하시는 게 낫겠고요. 9번 리더스 파트너, 10번 프레이 스테이, 11번 에버러블리, 외곽에서 전개를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9번 리더스 파트너는 4액으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요, 재검 때는 선두권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주행 심사하고 실전은 다르죠. 1300m 외곽에서 입상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0번하고 11번도 전개가 상당히 불리하죠. 또 훈련 성과는 6번 삼정블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이게 고질적인 늦발이 문제예요. 근데 발주 연습을 하질 않았어요. 5번 레이스 디바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 심사 때 440kg대였는데 최근에는 420kg대 체중을 유지를 하고 있죠. 체중으로 인해서 마방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조교를 했어요. 조교를 세게 하지 못했습니다. 5번 레이스 디바는 체중 보강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파워매직, 얘를 놓고 때릴 거예요. 근데 3번 파워매직은 데뷔 후 3번의 경주 모두 깜빡이 팔리고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편성이 만만치는 않았죠. 오랜만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우창구 마방에서 강력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단 힘이 차면서 상태 자체는 많이 호전된 느낌입니다. 1300m 늘어난 거리가 불리할 것도 없어 보이고요. 2번 선행 가고 바로 옆에서 선두권 바짝 따라 붙는다면은 저는 2번보다는 3번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3전 4기라고 해야 되나요? 3번 파워매직이 3번의 입상 실패로 이번에는 의심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역으로 때릴 수 있다. 서울 3경주는요 3번 파워매직을 놓고 후차권을 정리를 하고 싶고, 배당권에서는 8번 호라이즌 스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백을 두고 늦발을 하면서 힘 한번 써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뱅크라인하고 병합을 하는데 탄력감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타트만 잘 받고 나온다면은 8번 호라이즌 스타는 이전에 1400m 선입권에서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짧아진 1300 거리에서는 스타트가 관건입니다만은 충분히 배당 메리트는 있네요. 배당권에서는 8번 호라이즌 스타를 말씀을 드릴게요. 3경주는 3번 파워매직 놓고 후차권 압축해서요 배당까지 노려보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경주는 토요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5등급 1300m 인기마 접종 구도죠. 일단은 4번 문학파이터하고 5번 해피투게더, 6번 스마트마루, 승급전 나서는 8번 핫피버, 외곽에는 9번 알리페르, 10번 원더풀 시킹 정도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전력들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4번 문학파이터하고 5번 해피투게더가 인기도에서는 앞서 나가겠죠.
4번 문학파이터는 지금 징검다리 승부 패턴인데요. 최근 두 번의 1200 경주에서 팡팡대로 블루레인 선행마가 버티는 편성에서 자력 추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점수를 분명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주폭이 좁은 단점이 있어요. 늘어난 1300거리에서는 장담할 처지는 아니고요. 5번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기세가 한번 꺾였는데요. 직전 대비 부담 용량이 늘어났죠. 물론 거리는 짧아졌습니다만은 얘도 전개를 잘 풀어야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6번 스마트마루는 이제 1300m 뭐 추입이 가능한 편성입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추입말을 놓고 때릴 수는 없습니다. 8번 하피버 승급전 편성이 이전보단 강해졌죠. 거기에 마체가 굉장히 작은 말이라 외곽 게이트에서 불리한 전개를 뚫고 승급전에서도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녀석은 채범현이의 9번 알리페르예요. 말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1400, 1800 선두권에서 전개를 풀어내질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혁이가 타고 1400m 선행 가서 꽂았던 기억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채범현이하고는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번 경주는 강력한 선행마가 없죠. 외곽에서 9번 알리페르가 뭐 단독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편성이고 거기에 1300거리라면은 해볼만 합니다. 버틸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9번 알리페르 안쪽에는 1번 내길의 에이스가 이역기수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시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1번 내길의 에이스가 선행을 가도요. 9번 알리페르는 선입 2선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다. 1번 내길의 에이스가 이역기수가 9번 알리페르 지난번에 탔던 상황이라 9번 알리페르에게 선행을 양보를 한다면은 9번 알리페르가 좀 더 수월하게 앞선에서 버틸 수가 있겠죠. 서울 4경주 첫 추천 경주는요. 채범현이의 9번 알리페르를 놓고 후차권 압축해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8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7번 지선 레이블이 최근 두 번의 경주 유승환이와 좋은 호흡을 맞추었는데요. 정작 유승환이는 6번 고주일척에 올라가 있습니다. 6번 고주일척은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콩코드 코디라는 상위권 마필과 병합 시에도 앞서갈 만큼 상태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유승환이가 6번 고주일척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7번 지선 레이블은 최근 1800 두 번의 경주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드라마틱하게 풀렸죠. 7번 6번이 저배당으로 팔리는 상황인데 천상 소위 말하는 연대가 엮여 있기 때문에 7번 6번 저배당 공략은 찝찝합니다. 그렇다고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배당 대비 공략 메리트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3번 OPS 탑은 조제로 기소 올라가면서 상당한 인기를 모으겠습니다. 늘어난 거리가 불리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부중도 3개가 늘어났고요. 최근 두 번의 1700 경주에서 우인철이가 최선을 다 했어요. 1800입니다만은 이번에도 3착 정도가 최선이라는 판단이고 4번 미터카라가 지난번에 이제 무격 다짐으로 선행을 가면서 지산 레이블에게 막판 역전을 다시 허용했습니다만은 선행마가 없죠. 4번 미터카라가 수월하게 이전보다는 편하게 선행을 나선다면은 힘도 있는 마필이라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배당권에서는 5번 퍼펙트 건맨입니다. 고질적으로 앞다리 쓰임이 높았던 애인데요. 앞다리 쓰임이 낮아지면서 최근 계속해서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4등급에서 5등급 강등당했던 마필인데 가끔 4등급이 그리운진 몰라도 점핑 출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점핑 출전하면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끝걸음의 여력만 보여주었는데요. 5번 퍼펙트 건맨이 2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말 상태는 하저가 없다. 터지면 5번 퍼펙트 건맨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경주는 포인트가요. 6번, 7번 연대에 있는 저배당 공략은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4번 미터카라가 수월하게 선행을 나선다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편성이다. 5경주는요 4번 미스터카라 얘를 놓고요 후차권 압축을 해서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6경주는 토요일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지난번에 승급전 선행 버티기에 성공했던 6번 최고골드가 인기 1위로 팔리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6번 최고골드의 인기 1위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거기에 지난번 최고골드와 동반 입상에 성공했던 9번 나월대왕도 뚝심을 최근에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연투 능력이 있는 마필은 아니죠. 6번 최고골드를 위험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선행마입니다만은 안쪽에 2번 두손우툼, 3번 프리타임, 4번 그레이스데이, 외곽에 10번 태양의 전사, 11번 크레이지 망고까지 선행마들이 질비합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의 무덤이 될 수가 있어요. 6번 최고골드 최근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빅투아루 기수라 할지라도 용가리 통뼈가 아닙니다. 6번 최고골드는 충분히 무너질 소지가 있는 불안한 인기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는 원모타임 추천 경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놓고 때렸던 애는 5번 추풍령이에요. 추풍령은 동거리 입상 경험이 있고 3번의 우승 경험이 있죠. 최근에 순발력 발휘가 안되면서 후미정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부터 마방에서 조교 강도를 올렸고 컨디션 자체가 확실하게 살아났습니다. 제가 한 템포 빠르게 승부를 들어가자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걸음만 뽀록이 났죠. 이여기가 외곽에서 중후미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요. 직선 끝걸음의 여력은 제가 봤을 때 출전 마중 가장 좋았습니다. 이왕 버린 몸 푸다가 까졌죠. 근데 이번에도 조교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5번 추풍령은 추임만은 아닙니다. 이 앞에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선임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여기가 이번에는 좀 더 빠른 페이스에서 타이트하게 따라 붙는다면은 5번 추풍령 이번에는 착순 이상의 성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6경주 추천은 원머타임 추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번 추풍령을 놓고 다시 한번 후차권 압축해서요 중배당 이상을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8번 플러터가 선행 1순위죠. 물론 안쪽에 2번 썬더 A1과 6번 픽처도 기본적인 선두력은 갖춘 마필입니다만은 8번 플러터의 선행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죠. 8번 플러터를 괴롭히는 물귀신 역할은 할 수 있어요. 2번 6번이 죽기살기로 물고 늘어진다면은 8번이 오버페이스 하면서 종반에 쓰러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2차권 내 입상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배팅권으로는 가져가셔야 되는 마필이고, 상대적으로 5번 콩코드 블루가 지난번 더비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만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일반 경주 내려왔고요. 얘는 선임 능력도 검증이 됐죠. 8번 플러터가 앞에 가고 김영근이가 선두권 따라가면서 자리 잘 잡고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은 5번 8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토요경마 중에서 최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선두권이 아사리판이 된다면은 1번 창창선수가 뒤는 가장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단철한 편성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5번 8번 최저배당을 위협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7경주는 인기만 강세가 예측이 된다. 5번 8번 1번 3마리 갖고 경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충막감은 5번 콩코드 블루다. 5번 놓고 때리고 받치는 두방 아니면은 3복 3상 현장에서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경주입니다.
4번 마이닝 버스, 5번 크리설동에 지난번에 손잡고 들어왔죠. 두 마리 모두 직전 대비 부담 용량이 늘었네요. 대안으로 7번 붉은 태양 팔리겠죠. 모래 반응이 있는 녀석이고 말 상태는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9번 희망밴드가 지난번 배당 터트렸습니다만은 연투 능력이 있는 마필은 아니죠. 1700m 최외곽 게이트에서 한 번 더 들어오기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김태훈의 3번 나비드 같은 경우에도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어가지고요. 턱 고정끈을 차고 훈련을 시켰는데 변화된 걸음을 감지하진 못했습니다. 이번 경주 노림수는 2억의 1번 우승진리예요.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죠. 누구나 보는 눈에 뻔히 보이는 1번 게이트 선행 있기만은 무너질 수가 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1번 게이트 숨어있는 선행만은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다. 1번 우승진리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1400m 선행 가서 꽂았던 마필입니다. 최근에는 선행의 기회를 잡질 못했죠. 지난번 1800m 장거리 따라가다가 망가졌습니다만은 이번에 1700m 짧아진 거리에 1번 게이트입니다. 2억이의 1번 게이트는 무시무시하죠. 예전에 2억이가 1번 게이트의 사나이라는 닉네임도 있었어요. 1번 우승진리가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버틸 수 있는 준비도 완벽하게 끝이 났다. 8경주는요 1번 우승진리를 놓고요 배당을 노려보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9경주는 토요일 마지막 추천이고요 메인 추천 경주이기도 합니다. 1400m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중배당 이상이 나올 수 있는 편성입니다. 2번 라원 스나이퍼하고 외곽에 8번 화산 폭발이 최저 배당 팔릴 거고요. 5번 남산 블랙도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무시할 수가 없는 전력이죠. 근데 문제는 이번 라원 스나이퍼는 이제 선행을 가면 유리한데요. 지난번에 외곽에서 선행에 실패하면서 따라가다가 체력 안배가 안 되면서 무너졌죠. 우인철 기수에 감량 받았습니다만은 우인철이는 이제 선행보다는 추입이죠. 신인 기수들이 추입만 타고 간혹 배당을 터트리는 이유는 그냥 뒤에서 참고 있다가요 앞선이 무너졌을 때 신나게 때리고 올라오면 됩니다. 근데 선행마 같은 경우에는 신인 기수들은 앞선에서 상대마들을 견제하면서 심한 배를 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인 기수들이 선행을 편하게 가면은 뭐 가벼운 줄에서 버티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이 선두권에서 경합이 나는 경우에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라운 스나이퍼도 이번 게이트에서 선행 시도를 하겠습니다만은 5번 남산 블랙 자체가 빨라가지고 자칫 2번 5번 두 마리가 경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8번 화산 폭발은 제가 두 번의 경주 연속해서 뭐 대가리 놓고 때렸던 마필이죠. 근데 상태는 하자는 없어요.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만은 늘어난 부담 용량 속에서 3연속 입상에 성공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6번 빅토리 삭스는 조제로 기수인데 지난번에 우인철이가 이제 배당 터뜨렸던 마필이죠. 문제는 6번 빅토리 삭스는 악벽이 있고 모래 반응이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직전 대비 부담 용량도 대폭 늘었죠.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녀석은 빅토르의 7번 급행열차예요. 얘도 추입이죠. 편성이 9마리고 2번 5번이 경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상대 추입마 6번하고 8번이 부증이 늘어난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7번 급행열차는 상대적으로 부증 이점이 있죠. 지난번 1300m에서 빅투아르 기수가 말머리가 영 시덥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후미 전개를 하면서 내선 추입을 펜스 타고 올라왔으면은 그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특급 파티하고 같이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요. 요상하게 직선에서 진로를 바꾸면서 외곽으로 나왔는데 진로가 막히면서 종반 추진력, 탄력을 살려내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에 여러 번 있었죠. 최근에 행보를 보면은 징검다리 승부 패턴이에요. 이번에는 선두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은 빅투아르 기수가 여지없이 치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9마리 편성이기 때문에 뭐 진로가 막힐래야 막힐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지가 약했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7번 급행열차를 놓고 최대한 압축된 막권으로 토요일 구경주 메인 추천 경주는요, 환수까지 현장에서 극대화 하겠습니다. 7번 급행열차 놓고요, 현장에서 막권 조합 잘 하겠습니다. 10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3등급 1400m고요 2번 청룡의 칼하고 4번 마루장군이 최저배당이고요 7번 배트피치 정도가 2번 4번을 위협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현장에서 떠오를 것 같습니다. 9번 테마탄생이 이제 선행형의 마필인데 신영철 기수 노장의 투원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거리는 짧아져도 기본적으로 짧은 말이죠. 신영철 기수 보내주지 않는 이상은 입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9번이 앞에 가고요 2번 청룡의 칼이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게 유리하다는 게 최근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우인철이가 선행 시도하기보다는 9번 보내놓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해준다면은 앞선에서 좋은 움직임을 또 보여줄 수가 있어요. 머스킷 클리버란 마필과 병합을 했어요. 대상 경주 나가죠. 오히려 상태도 좋았고요. 상대마 4번 마루장군은 지난번 청룡의 칼을 잡아내질 못했죠. 바닥에서 취입을 시도했는데 청룡의 칼 선입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바람에 3착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루장군 같은 경우에도 감량이 좀 있고요. 대상 나가는 더 엑설런트와 병합했는데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2번 4번 최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 경기에 최저배당 때리는 건 부담스럽죠. 근데 2번 4번을 깰 수 있는 대안이 7번 배트피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도 현장 바람 불면은 3파전 구도로 배당판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7번 배트피치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2번 4번보다는 기본 능력이 앞서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데뷔 전에 이제 3연승을 하면서 비단길이 열려 있는지 알았는데 다소 기복을 보여주면서 주춤했죠. 그러나 대상 경주도 경험을 했고 지난번 혼합 3등급 1600m는 극단적인 선행주로 해서 초반 방해까지 받으면서 종반 역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만은 최근 주로는 이제 추입도 통하잖아요. 그래서 7번 배트피치의 상태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것처럼 방해를 받거나 레이스 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자력으로 2번 4번 최저배당을 깰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7번 배트피치를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번 내기레이너도 늘어난 거리가 불리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내기레이너는 1200m형 짧은 거리 추임만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3번 창조의 하튼 같은 경우에도 거리는 짧아졌습니다만은 최근에 임팩트 있는 걸음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죠. 오히려 8번 토어스카이가 지난번 배당을 터트렸는데요. 얘는 1600까지도 입상 경험이 있죠. 선취입이 자유로운 전력이고 이번에 무시받고 또 배당이 나온다면은 8번 토어스카이 정도를 복병으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2번 4번 최저배당인데요. 마지막 경주에 최저배당 공략하기가 부담스럽죠. 현장 바람은 예측이 됩니다만은 7번 배트피치의 선전을 기대하면서요.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는 7번 배트피치를 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여러분들 토요경마 모두 승리하시기를 기원 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1호 경마 송곳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